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 될 텐데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체크하고 나서 도시개발 사업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논의하기를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 즉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같이 묶어서 세 개의 도시개발사업까지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먼저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공부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될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건설계획 오늘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큰 틀의 그림을 얘기하고요.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시계획을 만드는 사람이 시행자라고 해서 오늘 뭐 끊임없이 뒤에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할 때 논의하겠지만 각각의 시행자의 경우의 수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이 정도 내용, 특히 이제 환지 방식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출제 비중 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역 지정됐고요. 개발계획도 이미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도시건설 계획인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이걸 확정짓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방식이라는 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조문에서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실시계획 인가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인 건설계획이다라고 해서 다시 큰 그림 자꾸 잡으셔야 돼. 해서 자, 개발계획이 있고요. 이걸 구체화시킨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명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확정짓는 것을 인가라고 부르고 여기서 주요한 출제 쟁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가권자 등도 주요 쟁점이 될 텐데 자, 이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명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 공부할 때 했던 얘기 있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전 혹은 높이전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준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실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 계획이 될 것이고, 그걸 또 한번 설명을 하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시 계획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시행자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사람, 그걸 우리 누구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의할 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겠지만 일정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도지사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인가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가 제한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외에 30회때 마지막 나왔던 것이 천재지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 관련한 쟁점하고 변경인가 얘기 등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인가권자, 국토부 장관이 자, 만약에 지정권자다라고 했을 때는 실시계획을 이 사람이
스스로 작성을 하거나 또는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돼서 인가권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뭐죠? 실시계획을 확정 지을 때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 스스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가 됐던 것이고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회 때 나왔던 주제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유치하게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이제 수준 이런 문제는 잘 안 될 텐데 어찌됐든 바로 밑에 있는 애 얘기 들어서 인가를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어려운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도 좋아라고 사인을 해준 상태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서 인가라는 행정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에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당연히 어떻다 변경 인가 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야. 자 그런데 시험용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인가받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케이스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지 해서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주 내에서 바로 면적의 감소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사업비 100분의 10의 범주 내에서 바로 증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자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주 내에서 자 바로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문제는 중심이 두 가지 바로 면적의 감소하고요 사업비의 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 10%까지는 숫자가 보이지는 사실 안 돼요. 10%까지는 어떻다 좀 경미한 상의 변경으로 봐서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뒤에 면적 정정까지 이 얘기는 욕심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출제 쟁점 가장 어려운 쟁점 중에 하나 바로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10% 숫자는 다 같은 구조야. 자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 논함에 있어서 개발 밀도 관리고요.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런 식으로 2년 20% 14회 때 14회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20년 전에 됐던 그런 패턴이고요. 핵심 이슈가 됐던 것은 이 도로상하수도학교 2년 20%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봤었고 이에 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완완개인이라고 해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숫자는 20% 이런 게 들어갔었죠.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도 100분의 10 100분의 10 나와 있으니까 숫자까지 아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자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할 때는 경미현상의 변경이니까 따로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10% 범주 내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이때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은 총 3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감, 비증감 이렇게 면감, 비증감, 면감, 비증감,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점점점 인가를 요한다. 점점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명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감, 비증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 새기지 마시고요. 일단 다이렉트로 외우는 방향을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나왔던 쟁점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근 29회 때 30회 때 연속해서 출제가 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시효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자 바로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실시계획 고시
고시가 있을 때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요걸 이제 31회 때는 의제한다라는 명제를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게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냐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법률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를 원래 다 거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법률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 그것이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신고 뭐 되게 많아. 하여튼 자, 이런 온갖 인허가 등등등이 어떻다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어렵게 구성해서 이게 앞에 지금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물결표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수백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7개나 18개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데 그걸 외우지도 않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인허가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걸 30일 때는 약간 응용해서 의제한다. 각종 무슨 법에 따른 허가를 의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지금 29회 때 한 거 31회 때 두 번 다뤄진 주제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자,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루고 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달리 얘기하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가가 되고 외부의 발표, 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다고요? 기존의 도시군 관리 계획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관리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조문 안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것은 자,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걸 이제 본다를 법적인 용어로 의제한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결코 여러분들이 지문을 또박또박 읽어가게 되면 작살나는 부분입니다. 자, 허가, 인가, 승인 등이 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무슨 법이론 겁나 길게 나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두 줄 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자, 그거 쫓아가면 완전히 당해버려. 자신감 떨어지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해. 그러면 이미 시험은 끝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실시계획 파트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변경 인가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개념 하나 기억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변경 인가 필요 없는 게 뭐냐? 면감 비증감 이렇게 봐야겠고요. 본다. 인허가 승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답이 되는 쟁점들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이렇게 가면 조금 해볼 만해.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아마 수험생들 중에서 뭐 등기법 점수가 안 나오기 마찬가지인데 공법은 소위 이제 공포의 공법이라고 해서 겁나 힘들죠. 내용 전혀 모를 내용들이 부지기수니까. 그러면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그걸 다 소화하겠다는 개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이니까. 왜? 지금 제가 20년 넘게 공법을 가르쳐 봤는데 아직도 수많은 인허가 이게 어디 무슨 인허가인지 나도 못 외운다고. 근데 시험에는 아무 법인 하나 뽑아서 이 허가가, 이 신고가, 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멘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본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인허가 등 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응용 들어가서 의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시계획에 관련된 쟁점, 크게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 개발 계획이라 불렀었고요. 어디에다 신도시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신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게 이걸 우리가 실시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실시계획 파트에서 자, 가장 기본적인 쟁점 바로 미연감, 비전감, 임가를 요하지 않는다. 본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인허가, 신고,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해도 공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점수는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 이틀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머, 나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관계도 감을 잡았고, 또 실시계획 하면 우리가 앞에서 1신 2착 기억나세요? 1신 2착 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해서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바로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몇 개 세트, 하나 둘 셋, 자, 3개 정도 세트를 잡아내게 되면 시험 지문 중에서 모르는 거 있어도 전혀 겁이 안 납니다. 자, 기본이 되는 자주 나왔던 거라도 소화를 하셔야 돼. 해서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에서 1신 2차까지 가면 크게 3가지 쟁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한 7, 8년 사이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비용 부담에 관한 법조문만 하더라도 일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꺼운 수험서 보게 되면 한 6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걸 또 쳐보고 있어요. 가소롭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제시를 하는 것은 핵심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한다 이거야. 이거 양 워낙 많아갖고 할 수 없어. 왜? 제가 해보니까 이 공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소화, 실질적으로 내용을 외우고 소화하는데 직업적으로 해도 3년, 4년 걸립니다. 근데 겨우 2, 3년 그것도 짬짬이 공부해서 이걸 외우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해서 자, 우리는 이제 포인트라도 외우시자라고 해서 비용 부담. 자, 도시 개발 사업 하다 보면은 자,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등등등 엄청난 비용 들어가겠죠.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할 거냐 해서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근데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자,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자, 끝머리 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예, 별로 중요치 않아. 워낙 기초가 되는 명제니까 시행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유치하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비용의 분담이라고 해서 자, 먼저 경우의 수를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자, 볼까요?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군구가 있게 되면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바로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부담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좀 어려운 얘기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다시 갑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장관. 그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어떻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신 이익을 얻는 시군구가 있으면 그 시군구한테 어떻다 분담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부담한다라는 명제는 시행자가 부담을 하지만은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어떻다 시군구에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일부의 범주를 보니까 해당 도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까지 어떻다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이 미친놈들이 소요된 비용이 뭐냐까지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원칙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정권자인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 자, 그 소요 비용의 2분의 1까지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라는 개념과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은 같은 맥락이 되게 됩니다. 자, 법정 구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괄호 열고 지금 소요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망할놈 새끼들이 이걸 출제를 하고 말았어요. 자, 가보십시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단계를 봐야 돼.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자, 그때부터 노가다 삽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드는 비용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조사 측량,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계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실제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전까지 그 토지에다가 어떤 미친놈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면 정리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관리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삽질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쓰는 게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조사, 측량 그 세트죠. 그 다음에 어떤 신도시 건설할 것이라는 설계비, 그리고 자 구역 지정한 상태에서 쓰레기 버리면은 그 쓰레기 모아서 한쪽에 소각을 하거나 이런 일정한 관리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삽질과는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자 이걸 제외한 비용에 바로 2분의 1까지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국가나 지자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소요 비용의 2분의 1까지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때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죄에 포함되는 게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 요것도 하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요 얘기를 다 알았을 때 자 지정권자인 시행자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의 범주에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았다고 했을 때 자 문제는 이거죠.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관할 외 시군구의 비용을 부담을 시키려면 그 시군구 관할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시도지사 간 또는 대도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데서 이걸 또박또박 읽으시면 안 돼. 그래서 자 따른다 누구의 결정에 따른다?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누구한테 따른다? 바로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이걸 전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국토개혁법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도시개발법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암기를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이걸 자 10초 안에 읽을 수가 있느냐? 못 읽어. 이 중에 일부를 오려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읽어봐봤자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아. 그래서 따른다 어떻다?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라고 하는 거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일부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 이때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 조사, 설계, 조사 측량,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혼자 독학을 이렇게 책을 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제발 내용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내용이 소화가 되려면은 진짜 3, 4년 뒤지게 한 과목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연구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증 따게 되면 아무짝에 목탁방에서 쓰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하여튼 요게 지금 한 3번 나왔네. 7, 8년 사이에. 뭐
하도 이제 범주가 넓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냅니다. 그래서 비용 분담에 관한 쟁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조라고 하는 거 별 쓸데없는 것이 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자, 요걸 좀 지우고 나서 보조 얘기는 사실은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 지문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나열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 누구가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 등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청은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얘기는 세금 쓴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잖아. 당연히 어떻다 국고에서 다 보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전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러나 비행정청의 시행자, 이거 민간이 알아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해서 이건 힘들어. 버려줘. 자, 그래서 일단은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요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거나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 받아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몇 개를 달달달 외운 다음에 비용 얘기에서는 부담시킬 수 있다.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따른다. 이렇게 따라봐야겠고요. 보조거나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전부, 비행정청은 전부 또는 일부 이런 식으로 치고 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번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암기가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는 훈련들 계속 해 주시다 보면은 뭐가 장점이냐면 시험 보실 때 지문 안 읽어. 어차피 이렇게 쭉 다 읽어서 공부를 해 간다 한들 시험장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평균적인 수험생들 뭐 통계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공법에서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란 과목에서 거의 뭐 한 50% 정도 꽈락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증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1년씩 개고생해 놓고 그 공법에서 꽈락 나왔고 떨어지고 또 붙고 어느 쪽이 됐든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한 것들 1년간의 개고생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그렇게 힘들겠죠. 그래서 방법은 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뒤에 보는 훈련들. 자 오죽했으면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공법 하나만 해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엄청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30분, 40분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지문 한 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결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뒤로 치고 가는 훈련들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덜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객 인가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자, 실시객 인가 등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19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문 중에 하나 예시값이 있었어요. 자,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이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도로도 설치하고 학교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통신 선로도 설치하고 전선도 설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 설치 의무자에 관한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색깔 안 입혀져 있다는 얘기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자, 민간이 조합이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는 그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를 하게 된다. 전기, 가스 공급 지역, 가스 공급 시설, 지역 난방 시설 각각의 공급자가 있겠죠. 한전 같은 뭐 전기 공급자가 있을 테고요. 가스 공사 같은 가스 공급 회사가 있을 테고요. 지역 난방 회사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KT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다. 이런 거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다. 그러면 쟁점 설치 시기요. 이건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빼버리고요. 준공 검사 신청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자, 이 자체가 큰 이슈는 안 됩니다.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이걸 뭐 캐치를 틀리든 맞든 캐치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런 순서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했습니다. 큰 틀의 그림. 그리고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공 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일정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검사 신청일까지 그 공사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럼 이 파트에서 답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마지막 기억하실 까 아까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전제에서 바로 지정권전 시행자 이익을 얻는 시군구에 부담을 시킬 수 일부를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일부가 뭐냐 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2분의 1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게 자, 조사, 측량, 설계,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각각의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거냐. 뭐 다 따로 얘기할 것도 없지. 도로 상하수는 지자체가 부담을 할 테고 전기,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그 공급자가 부담을 할 테고 통신시설은 누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 틀이야. 근데 그 원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바로 자,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 그럼 이제 특례 파트 19회 때 한번 쟁점을 삼았고요. 자, 이 파트를 갖고 장난치면 다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게 특례 예외에 관한 부분. 자, 지금 각각의 공급자, 설치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이 원칙인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가 있어?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안 돼. 자, 보려고 하면 안 돼. 자, 전기시설. 자, 바로 누가? 전기 공급자가 당연히 이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을 가서 보시면 구도심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물론 구도심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바로 지중선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중선로 얘기는 뭐랑 연계가 되냐면 도시개발법에서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에서 그런 거 있었죠. 공동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공동구,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다음 뭐였어?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거, 구역지구, 신도시,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냄새 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가스관 하고요,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한다. 요거 두 개만 딸랑 외워달라고 그랬어. 물론 그때 외울 것 같이 자, 너무 쉽다고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또 생각하면 전혀 새롭습니다. 그래서 자, 요 지겨운 과정을 몇 번쯤 거치셔야 됩니다. 좌절도 몇 번 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좌절도 합니다. 그냥 빈둥빈둥하면 좌절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까 공동구 예시를 냈는데 지중설로 이 전선을 전봇대가 아니라 땅 밑으로 깔아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까 공동구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까 공동구는 그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신도시, 구지시, 구역지구, 신도시 등이었을 때는 공동구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하이다. 그러면 이때는 공동구 설치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선, 전봇대로 공급하면 보기가 안 좋다. 지중선로로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때 이제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의 시행자 누굽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민간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어떻다? 3분의 1의 비율을 부담을 하게 된다. 요청하는 자가 어떻다? 3분의 1의 비율을 부담한다. 이게요. 원래 지중설은 자 반반입니다. 공급자가 2분의 1, 그다음에 설치 의무자가 2분의 1을 설치 의무자가 2분의 1, 그다음에 요청하는 사람이 2분의 1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은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 예외가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 있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요청하는 자 조합이 토지 소유자가 얼마? 3분의 1까지만 부담을 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사실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 원칙은 2분의 1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어차피 원칙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 오류잖아요. 그래서 바로 특례조항을